자연이 준 기적의 물, 식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시계TV의 애짱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분입니다. 애짱님, 초밥을 즐겨 드시나요? 네, 저는 초밥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혹시 초밥을 왜 만들어 먹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이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사람들도 이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해서 초밥을 만들어 먹지 않았을까요? 초밥을 만드는데 식초를 사용합니다. 식초는 pH를 낮춰주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이 어렵고 더운 여름에 밥이 식는 것을 방지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밥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 아니신가요? 일본은 여름의 기후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밥이 쉽게 상합니다. 밥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식초를 넣어서 조리하기 시작한 것이 초밥에 해당이 됩니다. 가부님, 마트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식초들을 볼 수 있는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서 크게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초산을 4 내지 5% 정도 희석했고요. 감미료, 조미료 등을 조미한 것으로 단시간 내에 제조할 수 있으나 향기나 맛에 있어서 양조식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빙초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런 합성 식초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영양 성분 없이 굉장히 강한 신맛을 내게 되죠. 반면 과실식초, 곡물식초, 주정식초를 양조식초로 할 수 있는데 전분, 당, 에탄올을 원료로 하여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성한 초산인 아세트산을 주 원료로 하는 식초가 바로 양조식초입니다. 양조식초는 알코올 생성이 이루어진 다음 발효에 의해서 초산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부님,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 사과식초랑 현미식초 같은 것들이 바로 양조식초에 해당이 되고 아무래도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식초는 주정식초인데 술에 초산균을 넣어서 1 내지 2일 만에 빠르게 발효시켜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천연 발효식초는 원재료를 최대 90일까지 정상 발효 과정을 거쳐 생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맛과 구연산, 호박산 등의 풍부한 유기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90일이요? 직접 식초를 만들어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정식초를 만들면 원료로 이용되는 술도 먹고 그리고 식초도 먹고 일석이조겠는데요. 그럼 막걸리로 식초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식초를 만들 건데요. 식초는 알코올 발효가 된 후에 쉽게 얘기해서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초, 초산 발효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식초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막걸리를 2통 정도 넣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쉽게 살 수 있는 종초라는 게 있습니다. 종초. 10분의 1 정도에서 한 100ml 정도 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기에 꽉 채우시면 안 되고요. 한 최대 3분의 2 정도까지만 채우시고 공기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고기 키울 때 쓰는 에어스파저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필터를 거쳐서 공기를 한번 이물질을 제거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한 식초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기가 지속적으로 나가는지를 볼 수 있게끔 산소가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장치입니다. 산소 공급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날짜로 해서 오늘이 15일 날짜로 해서 하나는 에어레이션해서 식초를 만들고 하나는 그대로 놔둘 겁니다. 에어레이션 하지 않고 종초를 집어넣을 겁니다. 얘는 오늘 에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보다도 2배에서 3배 이상 에어레이션을 시켜줘야 돼서 식초는 공기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주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식초가 생기고 빨리 됩니다. 일반적으로 4%의 에탄올을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은 4% 전후에 초산이 만들어집니다.
막걸리의 알코올 함량이 5%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의 알코올이 전부 다 100% 초산으로 전환돼 따르면 한 5%에서 5.2% 정도 되는데 100% 전환됐을 때 얘기고요. 최대 많이 전환돼봐야 3.5% 정도, 4%가 채 안 될 겁니다. 시큼한 맛을 느낄 정도. 조금 더 초산 함량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20%짜리 소주를 사가지고서는 아니면은 당금주 35%짜리 소주를 타서 그거를 추가로 나중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초기에 그러면 알코올 함량이 높은 상태 35도씨에서 초산균을 집어넣고 에어레이션 시켜서 식초를 만들면 좋겠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은 초산균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0도 이하에 해당되는 알코올 도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알코올을 추가로 접종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니까 많이 이제 초산이 생성되면은 4% 전후 정도의 초산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막걸리 알코올 함량이 5% 정도여서 최대 생성되는 초산의 함량은 5%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충분하게 에어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5%가 채 안 될 거고, 그래서 초산의 함량을 높여주는 방법은 어느 정도 초산이 생성되면은 그 다음에 알코올을 계속해서 첨가시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초산의 생성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였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초산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한 3에서 4% 정도 초산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식초에 해당되는 게 이제 4% 정도 이상의 초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 정도 해당되는 알코올을 더 집어넣어서 발효를 더 진행시키면 최소 7에서 8% 정도의 알코올 초산 함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리터 정도 되는 그 막걸리에 이제 알코올을 99%짜리 알코올을 100ml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집어넣고 바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알코올에 의해서 균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흔들어 주시고 한 번 더. 지금 8ml, 80ml 정도 알코올을 첨가했으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초산이 생성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간중간 초산이 생성되면 그만큼 초산으로 전환되는 알코올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질에 해당되는 알코올을 집어넣어주면서 발효를 시키면 되고요. 2, 3일 지금 충분하게 초산균이 자랐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배양을 하면은 많은 그 초산이 아마 생성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음식할 때 항상 시중에 파는 식초만 이용하다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식초가 될까 좀 의심이 살짝 들었는데 진짜 식초 맛도 나고 심지어 맛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음식할 때 식초를 넣는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가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밥에도 식초를 사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상큼한 맛도 낼 수 있고 재료의 비린내도 잡을 수 있어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살균 효과도 있고요. 과거에는 식중독을 막아주는 만큼 그 소독 효과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이 마늘하고 허브하고 우려낸 식초를 몸에 바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가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초의 살균 효과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감식초, 홍초, 흑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초 음료들이 출시되어 왔고 소비자의 반응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가부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식초는 몸에 좋지만 무엇보다 섭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과일 농축액, 당분, 향미료 등을 첨가하여 마시기 쉽도록 만든 것이죠. 당의 첨가량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저도 자주 마셨었는데 다행이에요. 감식초는 감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로 알고 있는데 그 홍초랑 흑초는 어떤 것인가요? 홍초는 대부분의 과일 식초로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홍초라고 부르고요. 흑초는 현미 식초로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색과 향이 짙어지기 때문에 흑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요. 흑초는 약간 그 레드와인 식초를 숙성시켜서 만든 발사믹 식초하고 색깔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요새 발사믹 식초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초 맛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서 풍미도 굉장히 좋아서 발사믹 식초를 자주 먹게 돼요. 네, 요즘 발사믹 식초의 소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정통 발사믹 식초는 포도즙을 숙성통에 넣어 최소 12년, 길게는 25년 이상 나무로 제작된 통에서 숙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초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가부님? 우선 식초에는 다양한 유기산 때문에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초산은 위액의 분비를 도와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항균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네요. 하지만 식초를 적당량 섭취했을 때는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과량으로 섭취하면 식초의 산성 성분으로 식도 손상, 내장 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부님. 오늘도 재밌는 식품 이야기 제시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시기TV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